봅시다. 3단원. Tricks behind statistics. 자, 통계 자료 뒤에 있는 이 속임수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볼게요. 오늘날의 세상에서 there is 있습니다. 자, 뭐가 있는가 하니까요. 많은 statistical 하면은 통계적인 자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 자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Around us all the time. 항상 우리 주변에는 통계 자료가 있다는 거죠. 통계 자료가 있다. 자,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우리가 read an article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기사를 읽을 때마다 또는 TV에서 광고를 볼 때마다 we are likely, 자, 우리는 뭐 할 가능성이 있죠? 얘들아, come into contact with 하면은요, 뭐뭐를 만나다 라는 뜻이에요. come into contact with 하면은요, 뭐뭐를 만나다입니다. 뭐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통계 정보를 얻는다라고 했으니까요. 통계가 다 뭐야? numbers하고 figures죠. 숫자하고 수치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숫자와 수치들. 일반적으로 이러한 숫자들은 했죠. 자, 이거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 이러한 숫자라고 표시한 거는 그 앞에 있었던 numbers하고 figures 때문이죠. 숫자와 수치를 만나는데 이러한 숫자들은 오형식 헬프죠. 도와준대요. 우리가 뭐 하도록 make 만들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make 목적격 보호로 쓰였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에 우리 투동사도 쓸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죠. 자,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야. 이 통계라고 하는 거. 통계라고 하는 것이 숫자와 수치인데요. 수와 수치인데 이 통계 자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 얘기죠. 그래서 통계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야. 여기에 대한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같이 볼게요. When we choose,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뭘 선택을 해? Which movie to see, 어떤 영화를 봐야 할지를 결정을 할 때 어떤 영화 볼까?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뭐를? The ratings, 평점이죠. 평점. 그게 통계잖아요. 사람들이 내릴 점수예요. 평점을 확인하고 그리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가 1번 동사가 되겠고요. We can check, 그 다음에 we can see 2번 동사죠. We can see the reviews. 리뷰를 볼 수 있어요. 수천 명의 이 관람객들이 써놓은 리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 이제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예시로서 첫 번째가 이제 영화 관람, 영화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영화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뭐가 나한테 뭐 내가 원하는 그 장르다 아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평점이 중요하잖아. 평점. 내가 진짜 좋아하는 배우인데 만약에 이제 5점 별이 5점 만점인데 별이 5점 만점에 색칠이 칠해져 있잖아요. 5점 만점인데 별이 하나도 안 칠해져 있어. 하나에 약간 이만큼 쳐져 있어. 근데 선우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나왔어. 봐 안 봐?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볼 거야? 의리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내가 좋아하면. 근데 그게 아니면은 좀 보기 힘들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죠. 유사하게, 비슷하게입니다. 비슷하게. When people see, 사람들이 볼 때 뭐를요? Statistics, 통계 자료를 보는데요. 근데요, 보여주는 통계 자료래요. 근데 뭘 보여주냐면 문장이 지금 세부적으로 안에서 조금씩 계속 쪼개집니다. 자, 보여주는 통계 자료인데 근데 뭘 보여주냐? show 뒤에 지금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예요. fastening a seatbelt,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크게 향상시켰다는 거야. 자, 안전벨트를 매면 조금 쉬운 어휘지만 그래도 어휘 표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향상시켰대요. 뭐를요? 가능성을. 어떤 가능성?
surviving a car accident.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서 생존할 가능성을 높여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딱 보잖아요. 아, 안전벨트를 맸더니 사람들이 교통사고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대 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주절인 겁니다. 자, 그들은 선택합니다. to wear one. 그것을 직접 자기네들이 스스로 착용해야 되겠다고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이 one은 seat belt를 말하는 거죠. 저 뒤에 있는 벨트까지 seat belt죠. seat belt를 착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themselves, 그들 스스로, 그들이 직접이죠. 여기에서 뒤에 나오는 요 themselves는 제기용법이 아니라 강조용법입니다.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영화 선택에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전벨트 착용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쳐요. 안전이 아니고 안전벨트 착용에 있어서도 이 통계적인 수치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이것들은 나왔어요. 이것들은 위에 나왔던 이 두 가지 예시들이죠. 자, 이것들은 are just a few examples. 몇 가지 사례입니다. 어떤 사례냐면 얘들아 여기 지금 보시면요. of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얘는 지금 간접 의문문 자리죠. 이 자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명사 역할하는 간접 의문문이고요. 간접 의문문은 이 어순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의주동 순서로 나와 있어야 돼요. 의주동 순서예요. 자, how 어떻게 주어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statistical information 통계적인 정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통계적인 정보가 그 다음이 동인 거예요. plays an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사례였어요. 요것들이 통계적 정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였습니다. 됐죠? 그러나 했어요. 얘들아 여기서 지금 요런 연결사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 문단에서는 연결사 추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이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여기 박스 쳐놓은 거 좀 잘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is it safe? 안전합니까? 그러니까 통계 자료 도움 돼. 다 좋아. 다 필요해. 다 좋다고. 그런데 통계를 믿는 것은 안전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네요. 통계를 믿는 게 안전하냐? Exactly the way. 그 방식 그대로 믿는 거예요. They are presented to us. 우리들에게 제시된 그 방식 그대로 믿는 것은 안전합니까? 자, 좋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글의 흐름이 반전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안전성에 대하여서 의문을 제기를 하죠. 이거 완전히 안전할까? Unfortunately, 불행히도 자, 통계는 can be misused 나왔습니다, 얘들아. 요 지금 지문에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잘못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필자는 이 글 전체를 통하여서 뭘 얘기를 할 거냐면요. 이게 어떻게 잘못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표현들을 계속 씁니다. 안전하냐 했을 때 불행하게도 안전하지 않아. 그 통계 자료가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대요.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요거를 이제 주요하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let's learn about some common tricks. 흔한 속임수들을 배워보자고요. 알아보자는 거야. 이 통계 자료에 대한 어떻게 얘네들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요렇게 이제 본문 1번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2번부터 봅시다. 샘플, 표본이죠. 표본. 자, 인터넷에서 민정이는 봤어요. 광고를 봤는데 that reads 얘들아 여기에서 이 read는요. 뭐뭐라고 쓰여 있다.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라고 쓰여 있다. 뭐뭐라고 쓰여 있다입니다. 뭐뭐라고 쓰여 있는 광고를 본 거야. 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이 제품의 사용자의 100%, 그러니까 사용한 사람 100% 다야. 100%가 report, 보고를 했대요. 말을 했대요. 뭐라고 말했냐면 brighter, 더 밝고 그 다음에 더 부드러운 피부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With Bloom Company's Liquid Facial Soap. 이 비누를 썼더니, 이 회사에서 나온 비누를 썼더니 피부가 더 밝아지고 피부가 더 부드러워졌대요. 근데 100%다 그랬다는 거예요. 100% 다. 자, 그것은 주장합니다. That 이러한 결과는요, 이 100%가 이제 더 효과를 봤다라는 결과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from an independent laboratory, 독립적인 연구실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are guaranteed. 자, R 1번, R 2번이고요. 그 다음에 guarantee가 뭐뭐를 보장하다인데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보장이 된다겠죠. 공공기관에 의하여서 보장이 됩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이 광고가요. 됐죠. 자, 광고를 봤는데요. 광고를 봤는데 아니 100% 사용자의 100%가 피부의 개선, 피부의 향상을 경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민정이가요. does not question.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겁니다.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겁니다. 뭐에 대하여서? 그 통계에 대하여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buys some bottles, 몇 병을 구매를 했다는 거야. 피부가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the high price, 높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자, despite 하면요, 뭐뭐에도 불구하고고요. 같은 표현 우리 in spite of로도 바꿔 쓸 수 있죠.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았음에도 어때요? 100%가 다 좋아졌다고 하니까 그래도 가격이 높았음에도 그래도 구매를 했어. 됐죠? 자, however, 그러나 아니 사용자의 100%가 다 좋아졌다고 했으면 민정이도 딱 썼을 때 막 피부가 바짝바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비록 민정이가 사용을 했어요. 그 소프를, 그 비누를 for a few months, 몇 달 동안이나 사용을 했는데도 그녀는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Any noticeable changes, noticeable 하면 얘들아 눈에 띄는입니다. 눈에 띄는, 뭔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거죠. noticeable 하면은요,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자, 몇 달이 지났는데도 눈에 띄는 변화는 없더라. 됐죠? did 민정이가 just happen to 했는데요. 얘들아, happen to 하면은요, 우연히 뭐뭐 하다거든요. 우연히 산 걸까요? 그러니까 100% 유저들이 다 향상이 됐는데 우연히 defective product, 결함이 있는 제품을 산 걸까요? 즉, 불량품을 산 걸까요? 또는 was the advertisement, 그 광고는 완전히 허구인 걸까요? 이렇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자, 민정이가 읽었을 때요. 뭐를요? 사용자의 100%라는 말을 읽었을 때 그녀는 should have asked입니다. 뭐뭐 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should have pp는요.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should have 과거분사 B하면은요. 뭐뭐 했어야 했다입니다. 뭐뭐 했어야 했다. 과거예요. 뭐뭐 했어야 했다. 근데 이 안에 이제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뭐뭐 했어야 됐는데 근데 안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후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함. 자, 얘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왜 표시를 따로 해줬냐면요. 이게 지금 어휘 문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 수가 있냐면 should하고 원래 그냥 조동사 사용했을 때 should하고 우리 같이 바꿔서 쓸 수 있는 게 must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have pp가 나오게 되었을 때는요. should have pp랑 must have pp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막 바꿔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must have pp는요. 뭐뭐였음에 틀림없다입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should have pp는 과거에 대한 어떤 후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must have pp는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또는 강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바꿔 쓸 수가 없어요. 서로 간에 바꿔 쓸 수가 없는데 학교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오답으로 이 자리를 이제 must로 넣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오시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물었어야만 했어. 누구에게? 그녀 자신에게. 그래서 묻다의 목적어랑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같으므로 얘는 제귀용법입니다. 얘는요 제귀용법이에요. 제귀용법이고요. 그리고 얘는 생략이 불가하죠. 근데 얘들 아까 제기되면서 나왔는데 그 안전벨트 매는 거 있죠. 안전벨트 매는 거는 강조용법이었기 때문에 걔는 생략시켜도 됩니다. 알겠죠? 얘는 생략시키면 안 돼요. 그녀가 그녀 자신에게 물었어야 했다는 거야. 100%라는 말을 봤을 때 물었어야만 했다. 뭘 물었어야 되느냐? Where did the company, 이 회사는 어디서 얻었을까? 이 수치를. 그래서 이 수치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를 물었어야만 했다는 거야. 만약 민정이가 had read, 읽었다면 tiny letters, 작은 글자를 at the bottom of the ad, 그 광고의 아랫부분에 있는 작은 글자를 읽었더라면 she would have found, 그녀는 알아차렸을 텐데, 발견했을 텐데 이 얘기입니다. 뭘 발견했을 거냐면 그 샘플이 그 연구를 했던 그 샘플하면 표본이에요. 연구를 진행을 했던 그 대상 인원이 포함을 했는데 몇 명? 5명밖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놓고는 그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으니까 100%의 사용자가 이 피부의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낸 거야. 됐죠? 내용은 됐죠? 자, 그래서 표본이 5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를 보고서 봤더니 표본이 5명이었다. 그러니까 실험을 5명을 대상으로 한 거야. 자, 요거 내용 일단은 정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if 가정법 과거 완료 표현이죠. if 주어 had pp고요. if 주어 had pp고 그 다음이 주어 조동사 have pp입니다. 됐죠? 가정법 과거 완료.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 have pp 이렇게 되죠. As in this case, 이 경우에 표본이 is not large enough, 충분히 크지 않을 경우에, 충분히 크지 않아요. 뭐 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아요. Show a wide range of results, 다양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만큼 표본이 크지 않으면, 아니 얘들아 생각해봐. 5명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게 무슨 이런 그 연구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겠어요. 그래서 표본의 인원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이죠. 충분히 크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될 수 있다? Can be misleading,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표본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온 거죠. 자, 표본이 크지 않다면, 즉 통계를 위하여서 조사를 했던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그 대상의 인원이 크지 않으면요. 그 인원이 적으면은 그 통계의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by using small samples, 적은 표본을 사용함으로써 회사들은요, can come up with,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어떤 결과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결과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죠. 그들만의 목적을 위하여서. 그래서 이거를 막 조작을 하고 하려면은 뭘 하면 돼? 표본이 적으면 돼요. 표본이 작으면 회사 마음대로 회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약간 이제 이 목적에 맞게 회사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통계 자료를 볼 때 중요한 게 뭐야?
표본이 인원이 중요하다. 표본이 충분히 많아야지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의 학생들이 이 강좌를 듣고 만족했습니다. 이 교재를 사용하고 만족을 했으면 그러려면 최소한 뭐 1000단위, 10,000단위는 돼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2명이 써본 거야. 2명. 아니면은 우리 반만 쓴 거야. 선주고 친구들 써보고 쌤이 이제 물어보는 거야. 영화한테 직접 가가지고 영화 교재 어땠니? 그러면은 안 좋았어도 얘들아 상식적으로 아무리 책이 안 좋았어도 쌤이 눈앞에 대고 영화한테 영화 책이 어땠니? 그럼 영화 뭐라 그러겠어요? 좋아요 쌤. 이럴 거 아니야. 그것만 듣고 뭐 100%의 학생들이 만족을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통계 자료가 이 신빙성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가 표본의 크기였고요.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얘들아. 사람들은 또한 get the wrong idea.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뭘로부터요? 통계로부터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요. 그 표본이 무작위가 아닐 때입니다. 무작위가 아닐 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자, 첫 번째는 표본의 크기였고요. 그 다음 요번에는요. 그 표본에 들어간 그 사람들의 대상입니다. 표본의 대상이 누구여야 돼? 무작위여야 된다고요. 무작위. 무작위가 아닐 때 이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작위가 아닐 때 아무에게나 다 물어보고 그 사람들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지 그 통계 자료가 가치 있는 통계 자료라는 거야. 볼게요. 한 식당이 may put 올려두었어요. 설문 카드를 테이블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식당 가면 간혹 그런 거 이제 본 적 있잖아요. 뭐 많지는 않지만 아주 가끔씩 있죠.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설문지 같은 거를 올려놔요. 자, 콤마 ing죠. 그리고는 희망했어요. To know, 알기를 희망했어요. What most customers think about its food, service, atmosphere. 자, 대부분의 고객들이 그것의 음식, 서비스, 그 다음에 atmosphere는 대기가 아니라 분위기죠. 그 식당의 분위기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그런 설문 카드를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설문 카드. 올려놓은 겁니다. 자. 성현 식당에 갔는데 설문 카드가 있어. 그럼 씁니까? 안 씁니까? 쓸 것 같아? 안 쓸 것 같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안 그래?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너무 맛있어 약간 눈물이 났거나 아니면 진짜 열받아서 막 찢어버리고 싶거나 그게 아니고서는 안 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봐봐. few cards예요. 얘들아 이 few 중요하죠. 이거는 부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작성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그렇게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카드들은 그 설문 카드는 작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카드들은 작성되지 않을 거예요. 누구에 의하여서는요. normal customers. 일반적인 고객들은 그거 안 쓴다는 거야. 자, 설문 카드를요. 일반 고객은 작성을 안 한다. 일반 고객은 작성을 안 합니다. 왜요? They don't have any reason. 이유가 없어. 뭐 할 이유? 그렇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맛이 없어도 앵간히 맛없으면 그럼 안 쓰죠. 그냥 에이씨, 여기 오지 말자 이러고 그냥 가버리지. 그럼 안 쓴단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자, 봐봐. 누구만 쓰겠어요? 그러면은 only those. 자, 일반적인 사람들은 안 쓰고요. 어떤 사람들? strongly positive. 아주 강력하게 긍정적이거나 아주 강력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가진 사람들만 그 설문조사에 응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일반 고객은 안 쓰고요. 아주 조금 극단적이어야 돼.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가진 고객만 작성을 하겠죠. 너무 맛있었거나 너무 맛없었거나. 자, 됐죠 얘들아? 이러한 방법이에요. 이러한 방법. 이런 문장은 이제 삽입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이러한 방법입니다. Choosing a sample. 표본을 선택하는 이러한 방법은 is called 불립니다. 뭐라고 불리냐면 voluntary response sampling이래요. voluntary가 아니라 자발적인이잖아요. 자발적인.
자발적인 응답 뭐 샘플링이다. 표본 추출이다. 이 얘기예요. 자발적인 응답 표본 추출이다. 그러한 표본들은 이거는 무작위가 아니잖아요. 얘들은 어때요? are biased. 치우쳐 있는 거예요. biased 하면요. 치우친, 편향된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러한 표본들은요.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in favor of 하면요. 뭐뭐에 유리하게 라는 뜻이거든요. 뭐뭐에 유리하게. 강한 의견에 유리하게 치우쳐져 있어. 강한 의견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리고 자 얘들아 such samples 해놓고 are이 첫 번째 동사였고요. underrepresent가 두 번째 동사입니다. 그래서 underrepresent니까요 적게 표시한다는 거죠. 적게 표시한다예요. 적게 표시한다. 잘 못 보여준다는 겁니다. 뭐는 잘 못 보여줘요? moderate ones. moderate는 뭐예요? 중간의. 중간의 의견들은 잘 못 보여준다는 겁니다. 중간은 잘 못 보여줘요. 자, 요러한 방식을 보고 자발적 응답 표본 추출인데 자발적 응답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이 자발적 응답 샘플링 같은 경우는 뭐만 나오냐면 아주 강력한 의견들만 나오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그냥 이제 어떤 중간에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좀 중요한 거잖아요. 중간에 있는 의견들은 더 적게 나온다. 아주 극단적인 강력한 의견들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좋은 방법이 아닌 거야. 따라서 when you see 당신이 볼 때 한 통계 자료를 볼 때 remember that 기억을 해라. 샘플이라고 하는 거,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이거 지금 as 원급 비교죠. as A, as B 구문이잖아요. as A, as B 구문이죠. as A, as B. 요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되죠? B만큼 그만큼 A 한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B만큼 그만큼 A 한 거예요. 자, 통계 그 자체만큼 그만큼 중요한 거야.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야? 통계만큼 중요한 것이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샘플, 표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글 안에서 지금 나왔던 게 표본의 사이즈가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표본의 이 셀렉션, 선택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중요하다. 요거에 따라서 통계 자료가 완전 이상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본의 중요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샘플 해놓고 이제 is 비동사였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지금 얘들아 비동사 뒤에 이제 보어가 나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important 자리는 반드시 형으로 쓰셔야 돼요. 형으로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이 자리는 부가 나오면은 안 됩니다.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만 써야 되기 때문에 importantly 쓰시면 틀려요. 자, 통계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라. 뭐가 중요하죠? How many people were in the sample. 그 표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냐. 그 표본 사이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who were they.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야. 그 선택이 중요하다. If you don't know, 만약 당신이 그걸 모른다면이에요. 만약 당신이 모른다면이라고 해놓고 명령문이죠, 얘들아. 명령문이라서 동사 원형으로 쓴 겁니다. be로 써야 되는 거예요. Be careful. 조심해라. 뭐 하지 않도록 leap to conclusion. leap to conclusion 하면요. 결론에 이르다, 결론에 도달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 모른다면은 이게 섣부르게 결론에 내리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거 봅시다. 4번. 자, ABC Corporation 회사는 원한대요. To hire 고용하기를 원한대요. 그 직원 고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직원 고용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 봤어? 몇 페이지 남았는지? 자, 봅시다. 일단 한 대까지 하고 좀 끊었다 하든지 아니면 그냥 쭉 하든지. 만약에 중간에 보고 막 죽을 것 같으면 손을 드세요. 알겠죠?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알겠죠, 선우야? 죽을 것. 지금 아직 말고 왜 벌써 들고 싶었어? 아직 말고 조금만 참았다가 일단 4번까지 해보고요. 만약에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다른 친구들 하고 다시 하고 안 그러면 쭉 해버리고 그 뒤에 거 워크북 할 수 있도록. 자, 봅시다. 새로운 직원을 이제 고용을 하는데요. In order to look like a well-paying company죠. well-paying이 뭐야? 월급을 잘 주는 회사처럼 보이고 싶어서. 당연히 회사를 우리가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월급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는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처럼 보이고 싶은 거야. 그리고 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 in order 첫 번째가 월급을 잘 주는 회사처럼 막 삼성전자처럼 막 보이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또 고용하고 싶은 거예요. recruit, 고용하고 싶은 겁니다. competent 하면 유능한이거든요. 유능한. 자, 유능한 지원자들을 고용하고 싶어서 이거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죠. 그래서 회사는요, 결정을 하는데요. 뭐 하기로 결정을 하냐? To distribute a press release. 얘들아, distribute는요, 배포하다고요. 배포하다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프레스 릴리스는 보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내보낸 거야. 자료를 이렇게 뭐 인터넷이 됐든지 뉴스가 됐든지 자료를 내보냈는데, 자, 어떤 자료를 내보냈냐면 the average yearly salary of its employees. 그 직원들의 평균 yearly salary 하면 연봉이죠. 평균 연봉이 57,000달러라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 치면 뭐 6천, 7천만 원이겠죠. 6, 7천만 원이 평균 연봉이다라고 말한 거야. 그리고 그것은 is quite high,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직원 고용을 하기 위하여서 뭐라고 썼냐면요. 저희 회사는 평균 연봉이 57,000달러입니다. 높은 연봉이죠. 57,000. 퇴직할 때까지 이거 못 받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잖아. 자, 그러나 the fact is, 자, 요렇게 이제 기사를 냈는데 57,000달러라고 냈는데, 그러면은 신입으로서도 어떻게 생각하겠어? 영우가 이제 만약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 난 신입이니까 한 5만 한 3천 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평균이니까요. 자, 근데 실제는 어땠냐? The fact is that more than half of its employees, 자, 그 직원들의 절반 이상은 no more than 30,000, 3만 달러 혹은 그것보다 더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 실제로 확인을 해봤더니 절반 이상은 3만 달러 혹은 그것보다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반 이상이 그렇고요. The most common salary, 가장 흔한 봉급이에요. 직원들을 위한. 얘들아, 이거 지금 법 하나, salary가 주어였으니까요. 동사 단수 취급한 겁니다. 앞에 있는 employees랑 수일치 시키시면 안 돼요. 직원들에 대한 가장 흔한 연봉. 가장 흔한 연봉은 얼마였대요? 2만 달러였다는 거야. 아니, 평균 57,000이라고 그래놓고 절반 이상은 3만 달러 혹은 그 이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받는 거는 2만 달러였다는 거야. 자, 볼게요. 그 회사가 spread, 이제 배포를 한 것이냐, 잘못된 정보를 배포한 것이냐, how is this possible,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It's because, 그것은 왜냐하면 그 회사가 사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뭘 사용을 했죠? 평균이라고 하는 그 trap, 함정이죠. 평균의 함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평균의 함정. 자,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줄 수 있대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무엇에 따라서? Depending on which type is chosen. 어떤 종류의 평균이 선택되었는지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야. 자,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자, 평균은요. 평균의 종류에 따라 어떤 종류의 평균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것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그 평균을 선택하는 거겠죠? 보세요.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different types of averages. 자, 다른 종류의 평균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Let's look at the illustration on the next page.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파를 함께 살펴보자. 됐어. 네? 되겠어? 괜찮겠어? 조금만 더 봅시다. 스퉁라이트는 아직 몰라요? 어디 하는지, 얼마나 하는지? 만? 그럼 13만 하면 돼? 그럼 우리 오늘 하고 13만 하면 수업은 다 끝나는 거야? 계속 시험만 보면 돼? 13이 빈칸이니 어휘니? 알았어. 내가 찾아볼게. 아니야. 내가 찾아볼게. 13만 하는 것 같으면 빈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요? 순서라고? 다 아니네. 근데 한 4지문밖에 안 되지 않니? 그래. 게이트웨이.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은 교과서하고 모의고사 비중이 더 많을 테니까 이거 있는 거 열심히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늦어도 토요일까지는 쌤이 모의고사하고 요거하고 문제하고 쭉 다 준비를 해줄 거니까 분석지하고 분석지는 오늘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 토요일날 줄게요. 봅시다. 요거까지만 하고요. 좀 쉬었다가 다른 친구들 하고 그다음에 시간 나오면은 하고 안 되면 토요일날 하고 토요일날 다 올 수 있죠. 토요일보다 다 와야 돼요. 알겠죠? 자 볼게요. 가장 흔하게 most often the term average 평균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뭐를 가리키냐면 mean을 가리킵니다. 이게 얘들아 첫 번째 평균의 종류입니다. mean. 산술 평균이에요. 산술 평균. 우리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평균이죠. 자, 첫 번째가 산술 평균 1번. 산술 평균 mean이다. mean. 자, mean은 뭐냐? 그것은 is calculated, 계산이 됩니다. mean은 계산이 되는데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by adding all the values, 모든 여기서의 value는 값이에요. 값. 모든 값을 다 더하는 거야. adding in a group. 그 그룹 안에 있는 모든 값을 다 더하고, 자 1번이죠. 다 더하고 그리고 dividing 나누는 거죠. 뭐를요? 그 결과를 by the number of group members. 그룹 멤버의 인원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 결과를요. 그래서 다 더해서 나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값을 더해서 인원수에 맞게 이제 나누는 거죠. 우리 이제 학교 시험 보고 평균 낼 때 내는 게 이제 산술 평균이잖아요. 과목 개수에 맞춰서 이제 나누는 거죠. 자, 그러나 the mean이라고 하는 것, 이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is not only kind of average, 유일한 종류의 평균이 아니라는 거야. 유일한 종류의 평균이 아닙니다. There are two more kinds, 두 종류가 더 있어요 라고 했고요. 얘들아, 이 문장은 우리 삽입 문제로, 문장 삽입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표시를 해놓고요. 자, 두 가지가 더 있다. 뭐가 있냐면은 미디안하고 모드가 있대요. 미디안하고 모드 두 가지가 더 있다. 영어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걸 쓸까? 미디안이 있고 모드가 있대요. 그래서 미디안은요 중앙값입니다. 중앙값. 그리고 모드는요 최빈값이라고 불러요. 최빈값이라고 불러요. 다 다른 종류의 평균이야. 미디안이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모드가 있고 다 달라요. 자 봅시다. 미디안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is the number 숫자인데요. That is exactly in the middle of all other figures. 자, 모든 다른 수치들 중에서 정 가운데에 있는 거. 한 가운데에 있는 숫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에서 한 가운데에 있는 그 전체 중에 한 가운데에 있는 숫자. 한 가운데에 있는 숫자다. 됐죠? 자, in this case, 이 경우에는 아까 우리 그 ABC 회사의 경우에는 이 미디안은 얼마예요? 3만 달러죠. 그러니까 아까 얘들아 산술 평균으로는 아마 그걸 산술 평균으로 낸 거였겠죠. 산술 평균으로는 5만 7천이었고 그 다음에 미디안으로 봤을 때는 3만 달러인 거죠. 중앙값 한가운데 있는 데가 3만 달러. 왜냐하면 12명의 직원들은 are making more than 3만 달러. 그리고 12명의 직원들은 are making less. 딱 3만 달러가 딱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미디언을 가지고 평균을 낸다면 3만 달러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the mode는 the number 숫자인데요. 어떤 숫자냐면 that appears most frequently. 2만 달러 in this case 이렇게 되겠네요. 가장 자주 나타나는 숫자래요. 자, 모드는 가장 자주 나타나는 숫자. 자주 나타나는 수. 이 경우에는 얼마? 2만 달러. As you can see in the illustration, 당신이 사파에서 잘 볼 수 있듯이 there's only a handful of people. handful of 하면 얘들아 소수의라는 뜻이거든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연간 연봉이 5만 7천 또는 그거보다 높게 벌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밖에 없어. 소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회사가 wanted to be perceived. 얘들아, perceive가 뭐뭐를 인식하다잖아요. 그런데 수동태로 쓴 거죠. 인식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뭘로써 인식되고 싶었던 거야? 월급을 잘 주는 회사로서 인식이 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뭘 사용한 거죠? 산술 평균을 사용을 한 겁니다. 이 회사는 잘 보이고 싶어서 돈 많이 주는 회사로 보이고 싶어서 이 ABC 회사는 산술 평균을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which result 어떤 결과를 냈냐? deceptively high average salary. deceptively 하면은 기만적으로죠. 기만적으로. 높은 평균 연봉이라고 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만들어냈다는 거죠. 만들어냈다. 그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됐죠. 자,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is convincing,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to avoid being tricked, 자, 이렇게 수동태로 쓴 거죠. 트리크가 아니라 현혹시키다잖아요. 누구누구를 속이다잖아요. 근데 수동태로 썼으니까요. 현혹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죠? 속지 않기 위해서죠. 속지 않기 위해서 당신은 뭘 해야 돼? Know what sort of average, 어떤 종류의 평균이 is being reported, 보고되고 있는지. 그래서 산술 평균이냐, 중앙값이냐, 최빈값이냐 이 중에서 뭘 사용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야. You also need to find out, 당신은 또한 확인해 봐야 됩니다. The distribution of the values, 그 값들의 distribution 하면 분포죠. 그 값들의 분포도 확인해 봐야 돼. In order to get a more accurate idea of real data, 진짜 데이터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그 값들의 분포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